읽기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책 읽기 단계가 표지 읽고 내용 예측하기가 있거든요.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것처럼 각 표지 시장마다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 작가님이 너무 내용을 잘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를 좀 스스로 먼저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예측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가. 저는 진짜 국어가 그리고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게 되게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그 재미없는 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그 책을 좀 많이 읽은 친구들은 네. 좀 재미없는 것도 좀 견디는 힘도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교과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학습 내용을 이해를 하니까 맞아요. 국어를 사실 못하면 다른 게 안 되고. 사회과학도 하기 좀 잘하기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 학년 아이들이 알아야 될 가장 최소한의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소한의 뭐 교양 같은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은 과연 다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매 학년마다 반드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어나 수학은 로드맵이라고 네, 해서 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유가 초등, 중등 때 쌓아놔야 하는 네. 기초? 개념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뭐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되게 수능 질문 갑자기 맞아요. 모의고사 풀면 얼마나 네. 당황스럽겠어요. 네. 막 칸트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결국에는 한 권을 내가 다 읽어냈다라는 건 긴 과정. 책 한 권 읽는데 사실 1시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최소 못해도 2시간 이상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읽는 연습인데 결국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들이 결국에는 독서를 통해서 꾸준하게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서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더 국어, 문해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수행평가가 수업 중에 활동들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표현하는 활동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기 아니면 글쓰기인데 말하기는 녹화를 하든지 녹음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딱 남진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좀 표현하기 좋은 활동, 그러니까 채점을 할 수 있는 표현하기 활동, 쓰기 활동들이 결국 되거든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읽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글 쓰는 것은 무에서 유를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되는 과정들이 읽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정리한 다음에 표현하기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돼서 가면 갈수록 독해력이라든지 문해력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가탐 과목까지 결국 비문학 텍스트를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책의 비문학 독해 훈련이 전 과목 학습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분석해서 이해해서 풀어내는 과정들인데요. 이런 비문학 지문을 꾸준하게 읽는다라는 것은 이 국어라든지 어떤 한 과목만이 아니라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전 영역을 결국에는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해를 잘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자신감하고도 나중에 결국에 연계되어서 그런 용기들을 북돋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에서 10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고등학교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중학교 학생들이랑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입시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자유로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 때에도 애들을 무조건 앉혀놓고 수업을 하기보다는 좀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수업 시간에 뭔가 활발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애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성적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런 활동을 하면 이것은 세특에 쓰이는 것이고 이것을 평가를 하면은 내신 성적의 등급에 관련되는 이런 식으로 다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내가 무언가 활동하는 하나하나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아이들의 세특에 녹여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수업 시간 중에 활동들도 많이 하지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이론적인 것들이 좀 많아져서 고등학교 아이들은 아무래도 중학교 아이들에 비해서는 수업 시간 중에 좀 많이 조용하게 주로 필기를 하는 정도 위주의 수업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좀 더 활동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약간 엉뚱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막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는 약간 이런 것들이 다들 좀 신경이 약간 어쨌든 쓰이는 거잖아요. 애들이 말하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냥 중학생이었다면 장난으로 할 말도 조금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정제된 수업이 가능하고 네, 약간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아이들이 되게 좀 조용하게 활발하지 못하게 앉아서 그냥 수업을 약간 듣는 그런 식의 수업들이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중학교 때보다는 좀 컸으니까 나름의 여러 가지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정도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은 하는 것 같아요. 고1 아이들이 3월달, 4월달에 되게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직 사실 성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나의 성적을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좀 힘든 스트레스로. 초등 국어의 특징이랄까? 그리고 중등 국어? 국어의 특징? 범위나 이제 학습의 특징? 고등 국어의 특징이 있다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국어 교육 과정이 저희가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진짜 애들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꼈던 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뭔가를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정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를 가르치면서 국어책을 봤는데 이거 중학교에 다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야 너네 이거 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배웠던 건던데? 이랬더니 저희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배웠던 거던데? 이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시 중학교를 갔잖아요. 갔는데 중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배신감이 약간 들었었는데 배우는 내용들이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냐면은 더하기 빼기를 일단 배우고 나면은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때 너네 더하기 빼기 다 알잖아? 곱하기는 더하기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용어 자체들도 조금 고유어 쪽으로 좀 해서 가르치시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중학교부터는 좀 저희가 문학에서 쓰는 문학 개념어들을 주로 쓰게 되고 주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런 개념어들을 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들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념들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중학교 때 봤던 것처럼 그런 짧은 게 아니라 긴 시 아니면 고전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학교 때까지 이거 배웠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네가 한번 여기에서 찾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용하는 느낌으로. 근데 물론 그렇다고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네가 요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키워나가는 느낌으로 조금씩 이게 점점 그 범위가 커지면서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의 초등학교 때 이거를 제대로 해놓은 아이들은 중학교 때 이거를 아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좀 보태졌으니까 여기에서 또 조금만 더 보탬이 되는 건데, 국어의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내가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면은 국어 별로 안 어려운데 그러고 안 했다면은 이제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적용을 해봐 했을 때는 이게 단계가 없는 상황이면은 좀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제 다시 이걸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단계들이 다 있으니까 그 단계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유학기라고 애들이 품사를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품사가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3 때 문장 성분하고까지 넘어가면은 이 품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 듣는다는 듯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결국 쌓여야 결국에는 고등학교 됐을 때 다시 태어나야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그 학년에서 반드시
반드시 익혀야 될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놓고 간다면은 그 다음 단계를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책을 쓰면서 초등 국어 책들도 결국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게 다 연계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는 조금 배우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목 수도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국어만 두고 봤을 때는 배우는 내용도 갑자기 막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글을 읽어내는 조금 용어들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읽어내는 힘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부담스럽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없다가 성적이라는 게 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중학교부터 어렵다라고 아이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비문학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어떤 읽기 전략들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책 한 권을 다 읽어라 하면 사실 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힘들어하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내가 재미있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읽는 것들도 괜찮고요. 애들이 어휘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분 발췌해서 읽고 모르는 부분들은 국어사전을 찾는다든지 하는 과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고요. 비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뉴스라든지 기사를 통해서도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읽었던 이 내용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과 연계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한다면은 좀 더 재미있게 애들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책의 본문마다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일러스트들이 독해 훈련에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의도하셨는지. 저희가 책 읽기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책 읽기 단계가 표지 읽고 내용 예측하기가 있거든요.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것처럼 각 표지 시장마다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 작가님이 너무 내용을 잘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를 좀 스스로 먼저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예측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가 등을 좀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은 더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